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역사는 매우 길고 복잡하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이해하기 쉬워. 베트남의 최초 국가는 전설 속 반란국으로 홍왕이 다스렸다고 전해지며 이는 고대 베트남인의 시작을 상징해. 이후 어구락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안정 부엉이라는 왕이 성을 쌓아 외세에 대비했지만 결국 기원전 111년에 한나라에게 정복당하면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 이후 약 1000년 동안 베트남은 여러 중국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동안에도 증 자매 같은 인물들이 독립을 위해 항쟁했어. 938년에 응옥구엔이 중국 남한의 침략군을 물리치면서 독립을 회복했어. 이후 응 5왕조를 시작으로 딘왕조, 레왕조, 리왕조, 쩐왕조 등 여러 왕조가 이어졌지. 이 시기에 불교가 발달하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참파를 정복하고 메콩강 삼각주까지 영역을 넓혔어. 1802년엔 응우엔 왕조가 세워지면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시작됐지만 1858년 프랑스가 침략하면서 결국 식민지가 되었어. 이후 20세기 초부터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활발해졌고 1945년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어. 그러나 곧 남북이 갈라져 남쪽은 베트남 공화국, 북쪽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나뉘며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어. 1975년에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베트남은 통일됐어. 1976년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으로 국명이 바뀌었고 1986년부터 도이머이라는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오늘날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지. 2025년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1598만 명이야. 태국 이야기. 13세기경 수코타이 왕조가 태국 최초의 독립왕국이야. 이어서 아유타야 왕조가 등장해 약 400년 동안 번성하다가 1767년 미얀마 당시 버마의 침공으로 멸망했어. 1768년 탁신 왕이 톰부리 왕국을 세웠고 1782년에는 짜끄리 왕조가 등장해 방콕을 수도로 삼았어. 현재까지 라마 1세부터 라마 10세까지 왕실이 이어지고 있어. 태국은 식민지가 되지 않은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영토 일부를 양보하며 독립을 유지했어. 그 후로도 군부 쿠데타와 정권 교체가 자주 있었고 1932년 이후 20차례 가까운 쿠데타가 발생했지. 지금 태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로 왕이 있지만 국정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구조야. 라오스 이야기. 오래전 지금의 라오스 땅에는 몬족과 크메르족이 살면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부족과 도시 국가들이 등장했어. 이 시기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작은 나라들이 많았어. 그러다 1353년 파쿠나라는 인물이 등장해 이들을 하나로 뭉쳐 란상 왕국을 세워. 이름 뜻은 백만 코끼리 의했다. 불교를 바탕으로 꽤 오랫동안 번성했지만 왕위 다툼과 내부 갈등으로 결국 새 왕국으로 쪼개지고 말아. 시간이 흐르며 라오스는 동남아의 두 강자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휘둘리게 돼. 서로 라오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간섭하고 싸움을 벌인 거야. 그러던 1893년 프랑스가 나타나 이제부터 라오스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야 하고는 약 6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해. 그러다 1953년 드디어 독립하여 자유를 찾았지만 곧 또 다른 싸움이 시작돼. 이번엔 왕정과 공산주의 세력 바텐 라오 간의 내전이었어. 이 전쟁엔 미국, 소련, 베트남까지 엮이면서 복잡해졌지. 그리고 1975년 바텐 라오가 승리하면서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가 돼. 왕정은 끝나고 지금까지도 라오스는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야. 다만 요즘은 외국과 교류도 늘리고 문도 조금씩 열고 있어. 브루나이 이야기. 이 지역은 한때 스리위자야 왕국과 마자파입 왕국 같은 고대 인도계 해상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어. 14세기쯤에는 브루나이가 독자적인 세력을 갖기 시작했지. 15세기에는 말라카 술탄 국가의 교류를 통해 이슬람교가 전해졌고 이때부터 브루나이는 이슬람 술탄국으로 발전했어. 브루나이 술탄국의 황금기는 15에서 16세기로 보르네오 선북부와 필리핀 일부 지역까지 지배할 만큼 강력했어. 하지만 17세기 이후엔 점점 힘을 잃고 내부 분열과 외세 침입으로 영토가 축소됐어. 19세기에는 영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보호국이 되었고 1888년부터는 영국 보호령으로 완전히 들어갔어. 이 시기에 브루나이의 대부분 땅이 사라왑과 영국에 넘어가게 돼.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점령했지만 전쟁 후 다시 영국령이 되었고 점차 자치권을 회복했어. 그리고 1984년 1월 1일 드디어 완전 독립국이 되었지. 독립 이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경제가 안정되고 술탄 중심의 절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술탄인 하사날 볼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위 중인 군주 중 한 명이야. 싱가포르 이야기.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말레이 제국의 일부였고 어촌에 가까운 작은 항구 도시였어. 그러다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래플즈가 이곳을 중요한 무역 거점으로 삼으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어. 이후 1824년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을 통해 영국의 지배가 공식화됐어. 1826년에는 페낭, 말라카와 함께 해협식민지가 되었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는 일본이 점령했지만 전쟁이 끝난 1945년에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됐어. 이후 독립을 원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졌고 1959년에 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리컨유가 초대 총리가 되었어. 1963년에는 말라야, 사라왁, 싱가포르, 사바가 연합해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의 나라가 정식으로 만들어졌어. 하지만 민족 갈등과 정치적 충돌로 인해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분리시키기로 했고 결국 싱가포르는 독립하게 됐어. 당시 총리였던 리컨유는 TV 방송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눈물까지 흘렸어. 이 장면은 지금도 싱가포르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어.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천연자원도 없고 식수조차 말레이시아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리컨유는 부패 없는 정부, 강력한 교육제도,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었어.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리컨유가 총리로 재임하면서 싱가포르는 항만,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어. 이후 고촉통, 리센룽 등으로 총리가 바뀌면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가며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도네시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야. 고대에는 스리위자야와 마자파잇 같은 강력한 해상 왕국들이 번성했고 불교와 힌두교 문화가 중심이었어. 이후 13세기부터 이슬람이 상인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이슬람 왕국들이 등장하여 오늘날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기반이 되었어. 16세기부터는 유럽 세력이 진출하면서 포르투갈에 이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무역과 자원을 장악한 뒤 공식적인 식민 지배를 이어갔어. 20세기 초에는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다가 패망하자 1945년 수카르노가 독립을 선언했고 1949년 네덜란드가 이를 공식 인정했어. 이후 수카르노 대통령의 통치를 거쳐 1967년에는 군사정권의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았고 오랜 독재 끝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어. 현재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아세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어. 동티모르 이야기. 동티모르는 오랫동안 여러 부족들이 살아온 지역으로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야. 오스트로네시아 계열의 민족들이 이주해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는데 16세기부터는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어. 포르투갈은 동티모르에서 커피와 사탕수수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며 통치를 이어갔어. 한편 서티모르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아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로 합쳐지게 돼. 1975년 포르투갈이 철수하면서 동티모르는 프레틸린이라는 정당 주도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단 9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침공해서 점령해버렸지. 그 이후 약 24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점령 아래 있었고 이 시기에 약 20만 명이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어. 내부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던 중 1999년 유엔이 주관한 주민투표에서 약 78%가 독립에 찬성했고 인도네시아는 결국 철수하게 됐어. 하지만 투표 직후 친인도네시아 민병대가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했고 유엔의 임시 행정을 거쳐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는 마침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어. 아시아에서 21세기 첫 독립국가인 동티모르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천연자원인 석유와 가스를 주요 자원으로 하며 국가를 발전시키려 노력 중이야. 2025년 기준 동티모르 인구수는 약 142만 명이야. 미얀마의 눈물. 미얀마는 수천 년 전부터 독립된 왕국들이 존재했어. 그러다 19세기 말 영국이 인도 제국의 일부로 미얀마를 병합해 식민지화했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잠깐 점령했지만 전후 다시 영국 식민지가 되었어. 독립운동을 주도한 아웅산 장군은 1947년 암살당했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아 1948년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어. 하지만 아웅산 장군의 부재 속에서 정치 불안과 민족 갈등이 이어졌지. 1962년 군부 쿠데타로 네인 장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사회주의 군사 독재가 시작됐고 1988년에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해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어. 2011년 군부가 일부 권력을 내려놓고 민정이양을 시작했어. 아웅산 장군의 큰딸 아웅산 수치가 정치에 복귀하여 2015년 총선에서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
하지만 2021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강제로 해산시켰고 지금까지 군부 정권이 나라를 지배 중이야. 시민 저항 내전, 무장 민병대,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한 상태야. 지금도 미얀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중이야. 정말 비극의 나라인 것 같아. 캄보디아. 전설과 찬란함이 뒤섞인 나라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캄보디아 땅에는 전설 속 나라들이 있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대단했던 건 바로 크메르 제국이야.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어. 이들이 세운 앙코르와트는 지금도 세계적인 유적으로 남아있지. 엄청난 규모의 사원인데 원래는 힌두교 사원이었고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모든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어. 15세기쯤 크메르 제국은 주변 민족의 침입과 내부 문제로 약해졌고 결국 무너졌어. 이후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시암과 베트남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지. 1863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보호국으로 삼으면서 식민지 시대가 시작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된 거지. 그 시절엔 정치적인 자율성이 거의 없었어. 1953년 드디어 독립. 캄보디아는 왕국으로 다시 태어났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끔찍했던 시대 크메르 루즈 정권의 시작. 1975년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으면서 악몽이 시작됐어. 이들은 도시 사람들을 시골로 쫓아내고 지식인과 반대자들을 대량 학살했어. 약 200만 명이 이 시기에 목숨을 잃었다고 해.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시대야. 1979년 베트남의 개입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은 무너졌고 이후 한동안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어. 하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고 1993년에는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어 지금은 왕이 있지만 실제 정치는 총리가 이끌고 있어. 오늘날 캄보디아는 관광산업, 특히 앙코르와트 덕분에 조금씩 성장 중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필리핀 이야기. 필리핀은 약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이후 말레이, 인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문화가 섞인 지역이었어. 1521년 스페인의 탐험가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하면서 유럽과의 접촉이 시작됐고 1565년부터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지. 이후 스페인은 300년 넘게 필리핀을 지배하며 가톨릭을 전파했고 마을 단위의 행정체계를 만들면서 문화와 언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1896년에는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어. 특히 호세 리살,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같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어. 그런데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이후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넘겼어. 그러나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에도 저항했고 미국은 1946년까지 필리핀을 통치했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미국의 통치로 돌아갔고 1946년 7월 4일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됐지. 독립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갖췄지만 1965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고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자유가 억압됐어. 그러나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고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어. 이후에도 여러 정치적 혼란을 겪었지만 필리핀은 점차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오늘날 필리핀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서 가톨릭 중심의 문화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나라야. 2025년 현재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 1678만 6962명이야. 말레이시아 이야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의 말레이시아 지역에는 여러 작은 왕국들이 존재했어. 이 지역은 인도양과 남중 국해를 잇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였기 때문에 인도, 중국, 아랍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했어. 그래서 일찍부터 인도에 힌두교와 불교 문화가 들어왔어. 그 영향 아래 고대 말레이 왕국들이 생겨났지. 7세기경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던 스리위자야 제국이 말레이 반도 남부를 지배하면서 불교 문화가 퍼졌어. 이후 자바에 있던 마자파이 제국도 이 지역에 영향을 줬지. 그러다 13세기 무렵부터 아랍 상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슬람이 서서히 전파되기 시작했어. 15세기 초에는 파라메스와라라는 왕이 말라카에 술탄국을 세우면서 말레이 지역에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돼. 말라카 술탄국은 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는데 이 번영을 노리고 1511년에 포르투갈이 침략해서 말라카를 점령했어. 그 이후로는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지배했고 19세기에는 영국이 말레이 반도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게 돼. 영국은 특히 주석과 고무 같은 자원을 활용하면서 말레이 반도를 경제적으로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돼.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가 다민족 국가가 된 배경이기도 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영국의 지배가 이어졌어. 하지만 그때부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1957년에 말라야 연방이 독립하면서 식민지 시대가 끝났지. 그 후 1963년에는 말라야, 사라왁, 싱가포르, 사바가 연합해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의 나라가 정식으로 만들어졌어. 지금의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